계속해서 세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적 사고 교육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유스투스 리비히 기센대학교 미술교육과 칼 피터 부시쿨레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Professor Karl Peter Buschkuhle from th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and Justus Liebig University Gießen, Germany, will give a lecture on the topic Teaching Artistic Thinking with AI. Please begin whenever you're ready. Yes, thank you. So, may I have my presentation? 안녕하십니까? 제 발표 자료가 보이시나요? 저는 아직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요. 제 자료가 지금 올라왔나요? 예, 지금 아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Yes, I can see you. 네, 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컨퍼런스에 특별히 또 미래와 관련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예술 교육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적 사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오늘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AI의 특징과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 명언들과 관련해서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좋은 어떤 창조와 특히 예술 부분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컴퓨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컴퓨터도 창의적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AI 아트라고 하는 이제 분야에서 발레리 알렉세이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에서 기계가 단순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계는 의인화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인간은 기계 중심적이어서도 안 된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어떤 그 미래의 AI를 이용한 창조, 예술성, 창조와 관련돼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앞으로 좀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특히 예술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요, 인공지능의 과거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 꿈꾸기라고 하는 주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프리다 칼로 아시죠? 예술가인데요. 숲속에 있는 프리다 칼로와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예술학교에서 축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이 축제에 참가한 방문자들에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런 예술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어떤 그림을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참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니까 한 참가자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프리다 칼로를
숲속에 한번 넣어보자.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어떤 빛 속에 사로잡혀 있는 숲속의 프리다 칼로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넣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프리다 칼로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어린 여성,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숲속에 아주 멋진 전경 속에서 어떤 동물과 함께하는 프리다 칼로와 비슷하게 생긴 젊은 여성이 이 숲속에 지금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프롬프트의 결과가 뭐였나? 이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창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럼 창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창조가 단순히 어떤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갖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조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구현해내냐, 이것도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판타지와 같습니다. 이 축제의 그 참가자가 녹색풍의 숲속의 그림을 원한 것이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보는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럼 이런 AI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현해낼까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교육, 예술 교육을 할 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에 좋은 방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학습의 결과를 예상한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AI를 통해서 창조를 해낸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공지능적 사고를 또한 우리가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회화의 파라다이스 아니냐. 이게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 아니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아니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빛을 발휘한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지향, 이상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파라다이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실 현실이 아니죠. 이것은 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구현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항상 말하는 어떤 그 뻔한 이미지를 내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캐치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문제를 또 발현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자연과의 조합, 인간과 동물도 있지만 갈등도 없고 야생동물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아름다운 여성과 예쁜 동물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거의 보면 오페라나 파티 가는 정도의 그런 의상이죠. 그런데 숲속에서 이런 옷을 잘 입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런 비판적인 관점을 또한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첫 번째로 만들어낸 AI가 만들어낸 프로덕션을 가지고 어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뻔한 이야기를 표현해 내면서도 어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그 현실과의 갈등을 또한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을 뽑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보면 AI가 만들어낸 그림과 프리다 칼로의 오리지널 회화 그림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짜 프리다 칼로입니다. 자연 속에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상향의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이 목걸이가 사실 자세히 보면은 가시입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굉장히 솔직한 표정일 수는 있지만요. 뒤에 보면은 이제 동물들이 있죠. 근데 이제 동물들은 보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리다 칼로의 회화에 등장하는 이런 동물들은요, 그 상징하는 어떤 의미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프리다 칼로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런 표현, 표정과 어떤 태도와 이런 뒤 배경의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표현의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요, 이 당시에 남편과 이제 갈등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리다 칼로를 그린 그림과 AI가 프리다 칼로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림을 보면은요,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리다 칼로의 이미지가 들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뻔히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 사람이 만들어낸 프리다 칼로의 실제적인 회화랑 비교를 하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 창작물을 만들 때 예술적 사고가 우리의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민감한 지각력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조도, 빛의 어떤 레벨, 그리고 이 옷차림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림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지각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왜 이 여자가 여기 앉아 있을까? 왜 이 새랑 같이 앉아 있을까? 새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기 나오는 말은 이 소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공작새는 동화에나 나오는 동물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각입니다. 또한 여기서 비판적 사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뻔한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연 혹은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의 모든 문제를 감추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또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예술적 그 사고를 하면서 우리 교육 속에서 단계적으로 흔적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의지력과 관련된 기술을 또한 우리가 익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비평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판적인 그 AI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배경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교육문화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6가지
디지털 교육의 역량 분야를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AI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색과 처리입니다. 두 번째 보호와 안전한 활동,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통과 협력, 그리고 생산과 프로덕션이겠죠. 생산과 발표. 다섯 번째 문제 해결과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행동, 또한 분석과 반영이 이 6가지 역량 분야에 해당됩니다. 이미 6번째인 분석을 저희가 앞에서 그 그림을 통해서 했죠. 아이디어와 맥락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을 어떻게 예술 교육에서 할까요? 몇 가지 제가 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숲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프리다 칼로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어떤 예술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숲속의 생활이라는 한번 테마를 잡아보겠습니다. 숲속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숲속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일에서 이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그 예술적 접근을 할 때 처음 생각해내는 그런 방식과 동일합니다. 창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지식을 쌓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하고 8학년과 한 15년 전에 8학년하고 이제 체육 시간 했던 활동입니다.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숲속에 이런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고 주변에 나뭇잎도 있을 것이고 나뭇잎을 이용해서 지붕을 만든다거나 여기 이렇게 돌 주변에 자연스럽게 위치를 시킨다거나 코쿤 모양으로 짓는다거나 이때 당시는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AI 같은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렸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AI로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왼쪽을 보십시오.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나무로 된 집,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한 자연적인 재료를 선택한 집을 한번 만들어 봐라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녹색 지붕이 있고 거기에 태양열 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이 정말 많죠?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른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AI한테 질문을 합니다. 프롬프트를 더 추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과 우리가 원하는 창조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우리에게 준 걸 가지고 결국은 다른 것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아주 많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이것도 역시 나무로 만든 집이긴 한데 새로운 방식의 집이 숲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더 보완된 기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디자인.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결국 AI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영감을 주어서 AI가 만들어낸 것을 보고 여러분이 다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AI를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해내는 과정의 어떠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AI를 미래에 교육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가 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숲속에 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친환경적인 도시를 한번 지어보자.
굉장히 친환경적인 건축물 그리고 미래지향적 도시로 만들어보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계속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독일의 하우징 회사에서 전문가 팀들이 AI를 통해서 미래 도시를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이 AI만 있으면요, 예술 전공 학생들과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집을 발명해낼까? 누가 이런 공원을 만들어낼까? 누가 이런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낼까? AI가 모든 우리가 필요한 정보와 디테일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창조력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AI가 전해주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AI와의 협업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게임 회사에서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배경을 만들 때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가상 현실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어떤 도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필요로 할 때 어떤 도시 건축물을 만들 때 이런 AI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력이 자극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도로가 이렇게 겹쳐서 지어지면서 저희가 이제 또 독일에서 학생들과 하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독일에 있는 학생들하고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AI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나라들, 너희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니?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국제적인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예술적인 프로젝트의 학습 측면을 한번 보게 되면 다시 여러분께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이러한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예술적 사고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지식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친환경적인 주거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예술적인 프로젝트가 사회 현상을 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각기 다른 기술이 또 습득될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더 보다 발전된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비판적인 평가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뭐 자연 자원은 충분한가? 아까와 같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학생들하고도 뭐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이게 실제로 지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무집 보셨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과 아직 해보지 않은 미래의 경험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학생들 간의 콜라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언어가 또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SNS를 많이 쓰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언어적 활동이 다소 퇴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언어가 또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간적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빠르게 그림을 그려내고 혹은 AI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본능에 의한 그런 스케치를 해낸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AI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그리고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 인간의 뇌가 과연 컴퓨터인가?
인간은 인간 중심적이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지평을 창조하는데요. 의미의 지평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환경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민주적 문제에 많이 처해 있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AI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 능력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비판적 반영 혹은 예술적 사고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AI가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 토론봇이 될 수도 있고 자유교육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스킬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AI가 거기에 우리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룸을 남겨둬야 합니다. AI가 보여준 거에서 우리가 더 많이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더 추가를 하고 재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AI가 어떤 게 필요한 요소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과 인공지능이 많이 경쟁을 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AI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적 사고적인 측면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예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AI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AI가 더 인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그 특징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슈퍼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다음 혁명은 아마 인간의 혁명이 아니라 AI 혁명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기술, 멘탈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AI를 잘 활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술적인 교육, 특히 독일의 예술 교육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이 책을 저술했는데요. 독일의 아티스트인 요셉 보이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그 독일의 실질적인 실용적인 예술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독일 미술교육협회 사이트에서 정보를 많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디지털 예술 교육 작업 그룹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독일어로 써 있는데요. 이런 그룹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쭉 이제 그림들 참고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저희 예술적 사고력을 연습하거나 또 우리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AI와 협업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the great presentation. Before we move on, I will pass along the question we have collected in advance. 사전에 수집된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Question.
Apart from considering the positive aspects of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의 소유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그리고 누가 그 권리를 보유해야 할까요? 독일에서는 이런 창작물의 소유권과 권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Well, I think we have a rather intelligent state at the moment.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가 dealing with those questions. 이 질문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작권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창조 그리고 일단 어떤 개인적인 창조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는데 여기서 AI가 일부 도움을 줬다라고 하면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고 독일에서는 일단 이 소유권을 인간의 소유권을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일단 그런 견해이고 그리고 프리다 칼로 아까 숲속에 있는 프리다 칼로 보셨지만 그것이 보호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랜덤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그렇게 보호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이 굉장히 개인적이다 라고 하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화된 예술 작품일수록 보호를 더 받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경우는 이 AI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히 해두자, 이거에 대한 규칙을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럽 연합의 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유럽 연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개인적인 창작 활동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물론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더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경계가 어디냐, 어디까지가 인간의 창조물이고 어디까지가 AI의 창조물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answer, Professor 부시콜레. 유스투스 리비 기산대학교 칼 피터 부시콜레 교수님의 강연이었습니다.